또용주TV의 또용주입니다. 지난주에 2024 K리그 1과 2가 개막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또용주TV도 2024년 들어서는 일주일에 한 편씩 K리그 이슈를 다뤄볼까 합니다. 지난주 개막전에서 최대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개막전에 이슈도 있었고 이변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최대 이슈는 제시 링가드가 K리그 1에 데뷔한 것이 아닌가. FC 서울의 제시 링가드 같은 경우에는 광주 원정 경기에서 0대1 상황에서 교체 출전했고요. 그 가운데 헛발질 같은 슈팅이 하나 있었고 굉장히 위험한 태클이 있었어요. 역시 이슈메이커는 이슈메이커인데 눈이 그냥 가더라고요. 제시 링가드에게. 하지만 이 경기의 주인공은 광주였고요. 광주의 이종효 감독이었고 그리고 이희균과 가브리엘과 포포비치였습니다. 말 그대로 광주가 서울을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줬죠. 서울은 김기동 감독을 영입하면서 올 시즌 야심차게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듯 보입니다. 반면에 광주 같은 경우에는 K리그2에서 1위를 차지하고 지난 시즌 K리그1에서 3위를 차지하면서 이종효 감독의 전술이 뿌리 내렸거든요. 그 가운데 이수민과 티모가 떠나고 몇몇 선수들이 영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선수단에 또 활기가 돌고 있어요. 그것이 서울과의 개막전에서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경기 중에 이종효 감독의 외침이라든가 경기 후 인터뷰를 보면은 이 경기 전반전은 만족스럽고 후반전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종효 감독의 전술이 아니에요. 이미 이종효 감독의 전술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과 유튜버들이 분석을 해놨거든요. 제가 눈여겨보는 건 광주의 가브리엘입니다. 강원의 가브리엘 아니에요. 저는 강원의 가브리엘도 너무나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물건이 나타났어요. 이 물건이 올 시즌 끝났을 때 괴물이라는 표현을 들을지 대물이라는 표현을 들을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1라운드 활약만 놓고 봤을 땐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너무 매력적이야. 피지컬부터 독특한 드리블까지 눈이 그냥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주의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렛츠고! 먼저 경기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결과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경기 K리그 1 1라운드 경기에서 광주는 홈으로 서울을 불러들여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21분 이희균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97분에 가브리엘 선수가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이희균 선수의 선제골 여러분 영상 꼭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광주의 10명의 선수가 관여돼서 골로 연결되는 장면입니다. 말 그대로 패스 앤 무브가 뭔지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패스를 통해서 공간 쪽으로 움직이고 공간 쪽으로 움직이면서 앞으로 전진하고요. 그리고 박스 앞쪽에서 공간이 생기자마자 이희균 선수의 벼락 같은 슈팅이 나오면서 21분에 선제골이 터지죠. 이 선제골로 광주는 기선제압에 성공을 했고요. 광주가 추가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지만은 결국 상대의 선방에 막히는 장면이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가브리엘 선수가 코너킥 상황에서 추가골을 넣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XG가 보세요. 이 경기는 광주가 서울을 압도한 경기라고 해야 돼요. 물론 점유율에서는 서울이 아주 약간 앞서 있습니다. 저는 5대5로 보는데 점유율이 지금 48.18 대 51.8이라고 한 거는 프로축구 연맹 기록을 갖고 왔기 때문에 점유율을 이렇게 표시한 것이고요. 슈팅 숫자에서도 광주가 앞서 있습니다. 12개 그리고 서울은 9개를 했죠. XG값에서 1.58, 0.65니까 광주가 승리를 거둘 만한 경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경기 끝나고 나서 K리그 1 베스트 11을 뽑았을 때 광주 선수 5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희균, 정호연, 가브리엘, 김진호, 포포비치까지. 사실 이 경기 MVP가 가브리엘이고 K리그 1 1라운드 MVP도 가브리엘이에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정말 눈에 들어오는 만점 활약을 펼쳤다고 봐야 되고 이희균 선수의 선제골 정말 뛰어났죠. 그리고 이순민 선수가 떠난 자리를 정호연 선수가 너무나 잘 메워줬습니다. 포포비치도 물건입니다. 포포비치가 1차 빌드업을 굉장히 잘하면서 수비 쪽에서 안정감을 주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5명의 선수가 베스트 11에 들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광주의 경기력은 대단하다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광주가 서울을 압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이종효 감독의 존재감과 전술 때문이죠. 이종효 감독은 2021년 12월 광주FC의 7대 감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이후 광주의 역사가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2010년 12월에 광주가 창단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2011년부터 K리그에 참가를 했습니다.
이종효 감독이 오기 전에 역대 최고의 기록은 2020년 K리그 1 6위 기록입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K리그 1에서 K리그 2로 3번이나 강등을 당했을 정도로 잔류와 강등 사이에서 방황하는 팀이었지 상위권에서 순위를 다투는 팀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종효 감독이 부임한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졌죠. 일단 2022 K리그 2 1위를 차지하면서 승격에 성공을 합니다.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2위가 대전이었는데 승점차가 12점이나 됐거든요. 말 그대로 독주에 독주를 거듭해서 승격에 성공했다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지난해 K리그 1에서 말 그대로 돌풍을 일으킵니다. 울산 포항에 이어서 K리그 1 3위에 위치하는데 전북보다도 순위가 높았죠. 물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에서의 결정력에 대한 아쉬움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득점 기복은 존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경기력에서 일관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준 팀은 역시 광주였습니다. 이거는 이종효 감독이 팀을 그만큼 잘 짜놨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종효 감독의 전술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오늘 밤을 새도 모자랄 거예요. 하지만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종효 감독이 매 경기 최소 3가지 이상의 전술 플랜을 마련한다고 알려져 있죠. 상황과 상대에 따라서 다른 전술을 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후방 빌드업에 대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 폭백 라인을 구성했을 때 좌우에 있는 풀백들이 적극적으로 올라가서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일단 빌드업을 하고 올라갑니다. 그 얘기는 폭백 라인에서 상대를 끌어내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공간 패스가 들어가면서 빠르게 공격이 전개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압박하기를 기다렸다가 공간이 생겼을 때 그 공간 쪽으로 선수들이 움직이면서 공격 속도가 빨라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스타일의 후방 빌드업을 구사하는 팀들이 눈에 들어오죠. 데체르비 감독의 브라이튼이라든가 피미엔타 감독의 라스팔마스도 이와 유사한 빌드업을 하는데, 사실 이 빌드업이 굉장히 위험한 빌드업이긴 해요. 왜냐하면 수비수들이 볼을 잡았을 때 상대의 압박에 걸려서 볼을 빼앗길 경우에는 뒷공간을 그대로 내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방에서 볼을 돌릴 때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광주의 수비수들은 볼을 소유했을 때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광주의 좌우 풀백들이 위로 전진하는 것보다는 밑에서 빌드업에 관여한 다음에 올라온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센터백이 중앙에서 볼을 잡았을 때 패스할 곳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대가 왔을 때 바로 패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풀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측면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습이 광주는 너무나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격 전개할 때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공격수들의 스위칭을 통해서 공간을 창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종효 감독이 공격을 전개할 때 군더더기 있는 모습 봤을 때는 바로 벤치에서 고함을 치는 모습도 있거든요. 그리고 공격적으로 나가야 될 때 물러섰을 때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팬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수비 시에는 바로 수비로 전환되면서 강한 압박을 보여주거나, 그리고 풋백 라인도 1라운드 서울전인데 짜임새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경기를 거듭할수록 풋백 라인의 짜임새는 더욱더 단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전 끝나고 나서 이종효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은 이종효 감독의 스타일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겨서 다행이다. 많이 실망스러운 경기였다. 이겼는데. 서울을 상대로 2대0으로 이겼는데 많이 실망스러운 경기였다. 후반전 불안감이 있었는지 우리의 축구로 일관하지 못했다. 전 후반이 일관된 축구를 보여주지 못했고 전반전은 좋았는데 후반전은 불만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선수들이 골을 더 넣으려는 마음을 가진 것 같지 않아서 많이 질책했다. 그 얘기는 골을 더 넣었어야 되는데 1대0에 좀 안 좋아하는 듯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었다. 물론 마지막에 가브리엘 골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지만요.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을 극복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즉 1대0으로 앞서 있을 때 안 좋아하는 것을 피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종효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하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가야 되고 골을 넣어야 된다. 이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지금 광주 얘기도 하고 이종효 감독 얘기도 했는데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이 경기의 MVP, K리그 1 1라운드의 MVP 가브리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브라질 선수들 이게 유행인가? 호랑이,
이게 유행인가 봐요. 네. 바르셀로나 비토르 호키도 어흥, 가브리엘도 어흥. 그런데 이 경기는 가브리엘이 어흥할 만합니다. 경기 MVP이자 K리그 1 1라운드 MVP니까요. 90분 출전해서 한 골 넣었습니다. 슈팅 1회, 유슈팅 1회, 그리고 한 골이죠. 원샷, 원킬. 프리킥 2번 찼고요. 그만큼 킥이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드리블 성공률이 75%인데 4번 시도해서 3번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갖고 온 이 기록은 프로축구 연맹 기록이에요. 경기 보면서 놀라웠습니다. 일단 피지컬이 어마무시합니다. 김종국인 줄. 이건 뭐 워낙에 근육이 빵빵해가지고요.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양발을 활용한 드리블이 독특한 템포로 이루어져요. 넘어질 듯 하면서도 무게중심을 잘 잡고, 그리고 마지막 패스도 정확하게 연결이 되거든요. 이 템포에 대해서 K리그 수비수들이 적응하지 못하면 가브리엘에게 많이 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원래는 최전방에서 주로 뛰는데 오른쪽 측면에 배치한 이유도 이 독특한 템포의 드리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게 1라운드 서울전에서 드러났거든요. 여기다가 상대 풀백들이 공격에 가담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수비 가담하면서 수비 쪽에서의 공헌도도 낮은 편은 아닙니다. 광주는 측면에 아산이 엄지성 같은 확실한 무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최전방에도 뭐 베카라든가 빅토리라든가 외국인 선수들이 영입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가브리엘의 활약을 봤을 때는 주전 경쟁이 더 뜨거워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측면도 그렇고 최전방도 그렇고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경기 보면서 가브리엘 대체 쟤는 뭐야?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2001년생이고요. 브라질 출신입니다. 22살이라는 점을 눈여겨봐야 되겠죠? 광주에서 오랫동안 활약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겁니다. 신장이 182cm고요. 80kg인데요. 이 체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피지컬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 소속팀에서는 스트라이커로 주로 뛰었더라고요. 그런데 좌우 측면 모두 소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양발로 드리블이라든가 슈팅이 가능하니까요. 일단 보타포구, 브라질 세리에A에 있는 클럽인데 보타포구 유스팀에서 성장을 했고요. 2021년에 A팀에 데뷔를 했습니다. 다만 부상 때문에 2경기밖에 소화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2년에 포르투갈 3부 리그 카넬라스 2010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카넬라스에서는 총 30경기 소화를 하면서 7골 5개의 도움을 기록했어요. 가능성을 보여주긴 했지만 폭발하지는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카넬라스에서 주로 최전방에서 뛰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득점력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광주가 2024년 1월 9일날 영입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훈련 참가하면서 결국 1라운드에서 데뷔전을 치렀는데, 가브리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록상 놓고 봤을 때는 득점력이 뛰어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저희가 눈으로 확인한 거는 1라운드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넣었으니까 이렇게 데뷔골이 빠르면 그 다음부터는 득점력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기대 이상의 득점력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기 끝나고 나서 가브리엘 인터뷰 보니까 광주를 이적한 이유가 구단의 비전과 감독님에 대한 평가, 팀 순위를 들었을 때 좋은 축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전술적으로 많이 배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얘기했고요. 경기 소감에 대해서는 첫 경기에서 골을 넣어 시작이 좋다. K리그가 처음이라 부담이 돼 못한 부분도 있지만 경기 결과가 좋아 만족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종효 감독도 가브리엘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이야기를 했죠. 가브리엘은 장점이 많은 선수다. 팀과 함께 성장하는 가운데 내가 기본만 잘 잡아주면 앞으로 더 기대할 수 있다. 가브리엘이 22살이니까 지금이 완성 단계가 아니라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사니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 초반에 정말 파괴력이 대단했는데 갈수록 조금씩 힘이 떨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가브리엘은 지금의 이 좋은 흐름을 쭉 타고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서울전 경기력을 봤을 때는 너무나 놀라웠지만 그것이 광주의 100%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서울전에 외국인 선수 3명이 제외가 됐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아사니, 스피드와 기술이 뛰어난 윙어죠. 아직 준비가 부족해서 출전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빅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영입이 됐는데 195cm의 장신 스트라이커입니다. 그런데 팀 훈련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백하 같은 경우에는 조지아 국대 출신의 스트라이커이자 윙어인데 훈련 중에 부상을 당해서 서울전에서는 제외가 됐다고 합니다. 아산이 빅톨 백하가 모두 출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광주의 공격력은 또 달라지겠죠. 자, 광주가 다가오는 경기가 3월 10일 펼쳐지는 강원과의 홈경기인데요. 홈에서 서울을 잡으면서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강원과의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올 시즌 가브리엘도 눈여겨봐야 되고 광주도 눈여겨봐야 되고 그리고 믿고 보는 이종효 감독도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광주. 광주가 지난 시즌 K리그 1 3위를 기록했는데 올 시즌 어디까지 도약할지 여러분 끝까지 광주를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K리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또 돌아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경기로 돌아올까요? 누구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요즘에 K리그 1 재밌단 말이야.